어떻게 해서든지 법망을 피해보겠다고 노 전 대통령이 뻔한 속셈에 국민들의 가슴은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 전 대통령은 사과문에서 빚이 남아있어서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자신이 아닌 아내 권양숙 씨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피하려는 얕은 계산 속이 참 옹졸합니다. 모든 책임을 그렇게도 사랑한다던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너무 비겁합니다. 그렇게 까마득히 몰랐다면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집안 문제에서도 무능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한 사람, 아내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은 첫 사과문에서는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말해놓고 어제는 제가 알고 있는 진실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프레임이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로 검찰을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노예한 승부수를 던지는 전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더 이상 참담하게 만드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노 전 대통령의 진정한 고해 성사를 촉구합니다. 입니다. 저는 20대 국회는 우리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행위 상임위원회는 약 우리가 2년 동안 서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모범상임위원회로서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국민들에게 맞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이 청문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시위 문화를 새롭게 개선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경찰 그리고 의경 여러분들의 부상당한 여러분들에게도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집회 시위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준법 시위, 즉 적법 시위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변질된 불법 과격 폭력 시위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이유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시에 지금 이 현장에 있었던 동영상,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동영상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로 방패막이를 걷어내고 쇠파이프를 던지자 경찰이 쓰러집니다. 새총으로 돌멩이 네. 그러면 당시 현장에 배치돼 근무하던 우리 의경 분이죠. 여기 증인에 나와 계시죠. 우리 이동혁 네 의경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네. 당시 증인은 어느 소속이셨습니까? 서울청 사기동단 47중대 소속이었습니다. 네, 작년 그 집회 시위 현장에 배치되면서 어떤 임무를 맡으셨나요? 우선 서린 사거리, 즉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그 42기동대, 즉 그 사거리 가운데서 차벽 뒤에서 일단 시위대들이 밧줄로 끄는 걸 저지하고 또
경력버스의 유리창을 파손한 그 공간 사이를 들어가서 방패로 막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시위대가 들고 있던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일단 차벽 너머로 쌀이나 쓰레기 그리고 깃발이나 쇠파이프 등이 날라왔고 또 경력버스 안에서 막았을 때는 일단 갈고리가 있는 쇠파이프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틈 사이로 찌르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아, 그러면 당시 증인은 그 시위대에게 부상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부상 당하셨습니까? 뭐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일단 어느 정도 부상이 있어서 2, 3개월간 통원 치료를 했던. 지금은 괜찮습니까? 지금 생활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다 금쪽 같은 내 자식이고 다 애지중지하게 키운 아들인데 부상을 당했을 때 그리고 집에서 그날 갔을 때 부모님 즉 어머니께서 부상당한 사실과 집회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보시고 또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저는 뭐 집회에 대해서 크게 뭐 생각하지 않고 전 단지 뭐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고 당연히 뭐 부모님께서는 걱정하는 게 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까? 뭐 그건 당연한 거겠죠. 네. 그러면 혹시 이 의경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혹시라도 그렇게 쇠파이프에 찔리거나 그런 시위 현장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 경험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육체적인 그런 충격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으로도 그 이후에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물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있겠지만 뭐 지금 복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따로 판단 내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그 끔찍했던 그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용감하게 근무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뭐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 정도 의미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차벽, 그 살수차에 그 근무하던 의경이셨죠? 박건우 의경 혹시 여기 계십니까? 네. 발언대에 잠깐 좀 나와주시죠. 그 당시에 어떤 임무를 수행하셨습니까? 전 대원과 마찬가지로 시위대들이 그 버스를 반줄로 끄는 것을 이제 반대쪽에서 당겨서 밀려나가지 않게 했고, 그리고 저희 47중대 버스 안에서 그 깨진 유리창을 이제 방패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위대가 밧줄로 차벽을 잡아당겨서 차벽이 이제 전도될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차벽이 없었다면은 그 시위대와 경찰관의 직접적인 이 물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더 극한 상황으로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고 이 차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더 극한 충돌을 완충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차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벽이 만약에 없었다면 의경들의 부상자가 더 많이 나왔을 거라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벽이 없었다면 직접 방패를 들고 몸을 맞췄을 것이고 부상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상, 네. 네, 맞습니다. 네.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님. 아까 저기 박순자 의원님께서 의원님까지 질의 1차 질의를 마치고 아까 했던 것 중에 제가 보기에는 그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조항을 법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과정에 있어서 수사상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제출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이 법에 규정된 사안이 없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우선한다라고 하는 유권 해석을 내준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제1차 기초 자료인 그 명칭이 뭐 청문 결과 보고서이든 청문 중간 보고서이든 청문 진술서이든 불문하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께서 그 기관 장인 경찰청장에게 요청을 하고 그것을 거부할 시 해명을 요청하고 해명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청하는 절차를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